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암치유센터 들어가다 입구에 제가 무료 영양상담 서비스라고 해서 앉아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제 없는 시간만 오셨는지 자주 왔는데 몇 번 못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안에는 제가 그렇게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시면 제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자, 암 치료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죠? 근데 금방 오늘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나오는 처방이 저 영양상담실에 가서 협진 받으십시오, 교육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게 제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진단받고 가갖고 정신이 얼떨떨해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때 상담을 하니까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와요. 환자분은 그냥 보호자조차도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재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암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희망적인, 무지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를 임하셔야지 우리가 빨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공육은, 어육육은 다 골고루 드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기 제가 Q&A 하는 것은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힘을 내는 영양소는 3가지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공유분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당질과 단백질은 어육류분에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다음이 지방입니다. 이 3가지 영양소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여기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던 힘은 이 3가지 영양소 때문에 되는데, 암 환자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암세포가 극성을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3가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을 제일 많이 잘 드셔야 됩니다. 왜? 단백질은요, 우리 조직도 구성하지만 세포도 만들어주고요, 또 피를 만드는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영양소 중에서 특히 이 단백질에 대한 것을 잘 드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붉은 고기에 속한 고기류, 그리고 생선, 계란, 콩, 두부 이런 종류인데요. 뒤에 가서 상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반찬은 2가지 이상, 매끼 2가지 이상 하다 보면 하루에 한 5-6가지는 드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과일도 다양한 색깔, 앞에서 많은 내용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양념은 무조건 짜게, 싱겁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모두가 짜게 드세요. 맛이 없는 거 왜 맛이 없느냐? 싱거우니까 맛이 없다고 표현하세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나와도 에이, 그 집에 다시 안 가. 왜?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짜고 단맛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하신다. 싱거워 맛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적절한 간을, 양념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간을 맞추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날씨도 찌뿌둥하고 입맛이 없어. 먹고 싶지요? 먹어야 되지요?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안 먹혀. 그죠? 그런데 그 한 상을 다 먹기가 도리어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드세요. 그때 소화시킬 만큼 조금만 드시고, 대신 하루 3끼를 6끼로, 또 그만큼 더 못 드시는 분은 하루 9끼로.
6시간마다 드시는 것을 4시간마다, 그것도 안 되면 3시간마다 그냥 계란 하나 삶아 드시면 그걸로 끝. 또 우유 한 잔 드시고 포만감으로 그걸로 끝.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이라 하는 것은 오늘은 6시간마다 드시다가 아침에 굶고 또 점심에 소나기 음식 드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많은 양을 꼭 걸띠니에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더 공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아까 뭐 체중이 자꾸 빠지신다고 하셨는데 요 이제 내용 다음에 보충 음료로 드실 수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운동은 식사만큼 중요합니다. 식사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식사가 아까 전에 확률은 30-40% 됐는데 약이잖아요. 어머, 내가 약 먹는 시간을 깜빡했네? 놀래시거든요. 내가 밥 먹는 시간을 놓쳤네 놀래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맞죠? 예. 원인이 이만큼 큰데 약은 요만큼인데 그만큼 식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영양 살아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만큼 중요한데도 우리가 인식을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 먹는 시간은 엄청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이번에 한번 생각하시고 무지개도 떠올리시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최고 질문이 많은 게 이거예요. 누가 뭐 뿌리를 삶아와서 이거 좋다고 먹으라 하는데 선생님 그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죄송합니다. 드시면 곤란합니다. 아까워서 어쩌면 좋겠노. 그럼 남편 드시라 하세요. 예. 이런 물들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요, 간에서 해독 작용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이 되는 경우에 간으로 전이 되는 게 또 확률이 높아요. 이 간은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술 포함돼서 약까지, 약도 독하게 먹으면 이 간이 견디기가 힘이 들어요. 간이 피곤하면 모든 건강이 떨어져요. 모든 음식물은 간을 통과합니다. 술 포함해서 약도요. 그래서 이런 것때 진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녹즙, 홍삼 액기스, 이런 거, 달인 물, 이런 거는 해롭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롭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도 똑같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만드는 토종 뿌리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늘 좋다고 하면은 흑마늘 마늘에 꿀에 재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짙게 달인물 같은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빨리 가겠습니다. 예, 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고 체중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이 그보다로 제일 잘 드셔야 되고 충분한 열량을 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드시기보다는 꿀물 한 잔이 좋고요. 일반 식빵 하나 드시는 것보다는 팥빵이나 크림빵이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어서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한 가지입니다. 많이 드셨는데 배는 부른데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그만큼 열량을 더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또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죠? 다리물 같은 것은요, 식사 증가량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이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다리물 같은 것은 좀 주의하시고 특히 녹즙이라든가 이런 즙 같은 거요. 그런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휴, 내가 힘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어를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여쭤봐요. 혹시 설사는 하지 않으시나요? 설사하지. 그래갖고 또 잘 먹고 또 잘 먹고
그래서 이 장어라든가 곰국,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곰소세, 곰탕 끓이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어디 멀리 가실까봐, 여행 가실까봐. 예? 그만큼 우리 원기에는 좋아요. 이거는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고지방 식품이에요.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어 뭐 이런 걸 하실 때 단백질이 이게 스테미나 하는 게 지방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어 같은 걸 드실 때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장기간, 아니 많이 사왔으니까 이것도 상해서 버리면 아까워서 그렇게 드시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마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잔뜩 잘 드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짚고 갈 거 설사할 경우에요. 앞에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사하실 때는 물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자꾸 영양분하고 빠지면서 수분이 적어지면서 탈수 현상이 오면 열이 나고 감염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그죠? 차운 물은 해롭습니다. 미지근한 물, 끓인 물을 자주 드셔야지 됩니다. 예, 똑같은 거죠. 사골 국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국물을요, 우리 지금 겨울철에 바깥에 내놓고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서도 어리지 않는 정도의 기름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어리는 기름 다 걷어내 맑은 국물. 왜? 이거는 또 사골을 꽂기 때문에 칼슘도 많이 있어서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우신 거를 기름은 걷어내고 대신 여기는 지방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살코기 부분에 고기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넣고 또 계란 하나 정도 푼다면 단백질 식품으로도 아주 우수한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늘요. 마늘 생거 이거 먹을 때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 마늘에 알리신카는 그 성분이요. 생거에는 또 이렇게 너무 톡 쏘는 그 성분 때문에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뭐 비싼 돈에 흑마늘 해서 뭐 꿀에 재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한국 분들 김치 하면 마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국 끓일 때 뭐 마늘 대부분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마늘을 드시는데 일부러 생글로 드실 필요는 없고 익혀서 드셔라. 그리고 나물 반찬할 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늘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막 그 마늘을 또 막 일부러 통으로 막 이렇게 드신다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고기 드실 때 고기의 비린내도 좀 제가 할 겸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돼요. 고기 구우실 때요. 그리고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갈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하시는 게 생활하시기가 훨씬 좋고 드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마늘 잘 익히면요 밤 같아요. 밤. 그리고 육류를 섭취는 안 되나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의 근원은 고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기 안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포화지방산, 몸에 해로운 지방산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 그러면은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동산병원에 가 김진희 영양사는 매일 기름기 없는 것만 먹으라 하더라. 삼겹살이 꼭 드시고 싶으시면요 구워 드시지 말고 수육 삶아 드시면 돼요. 그러나 그 삼겹살이나 갈비 부위에 우리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걸로 권장해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리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신다면 삼겹살도 드실 수가 있고요. 삼겹살보다도 그냥 삶아 드시는 것보다도 또 더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족발. 나는 그런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까 뭐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하신 분 그죠? 이거는 수육을 했기 때문에 기름도 좀 제거됐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때로는 드셔도 돼요. 뭐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암뿐만이 아니라 당뇨, 심장 여러 가지 질환이 이렇게 같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칼라푸드에서도 주의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기 굽는 거. 고기를 구워서 탄 음식에는요, 벤조피렌 하는 발암물질이 분명히 생성됩니다.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하고 상담하신 분. 집에서 딸이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유를 안 드셔요. 그래서 제가 등푸른 생선 오메가 지방산이 많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생선 먹으면 안 된다 해갖고 그렇게 잘 먹던 꼬등어도 못 먹었다. 왜? 그 말 앞에는요, 유튜브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런데 한쪽 국면만 보셔서 그래요. 한쪽만. 요것만 강조해서 그래요. 탄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태운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구워 드시면 돼요. 생선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엄청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다고 그죠? 그 좋은 것을 못 드신 이유가 탄 음식에는 이게 발암물질이 있다 하는 것까지를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실 때는요, 이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미리 기름에 좀 데워놨다가 하는 것도 타지 않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렇게 고깃집에 가면 숯불고기,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촘촘한 거, 망이 촘촘한 거 쓰는 것도 하나의 태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요, 자주 뒤집어서라고 제가 해놨는데 고기를 한 장 한 장씩 구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몇 번 뒤적거려서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 육즙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이렇게 석쇠에 쫙 깔아가지고 빨리 못 뜯기면 타버리잖아요. 아까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버리잖아요. 가위로라도 잘라내고 드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려면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고기를 썰어진 거라도 그렇게 좀 뭉쳐가지고 뒤적뒤적 하시면은 골고루 익으면서 육즙도 살려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면 가위로 그 부분은 잘라내시고 드세요. 네. 자, 잡곡은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특히 암 환자분들은요, 섬유소가 많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섬유소는요, 자신은 소화가 안 되면서 우리가 장 운동도 많이 시킬 뿐 아니라 혈관 내벽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게 뭔가 하면요, 첫째 공유분의 잡곡이에요. 쌀에서 등겨만 뺏기는 게 현미거든요. 이 현미에는 쌀육도 붙어 있어서 쌀 속에 진주가 그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맥이 좀 거친 걸 섬유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깎고 나가면 7분도미 하나가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소 성분은 자꾸 사라지지만 좀 부드럽게는 돼요. 그래서 이런 현미라든가 보리라든가 콩 종류를 잡곡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물에 미리 좀 불켜놨다가 같이 흰쌀하고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100% 잡곡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잡곡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쌀 2홉이면 뭐 현미나 보리 섞은 거 한 3분의 1, 또 어떤 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4분의 1 정도 섞어서도 돼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식사하셔야 돼요. 잡곡 좋다 하던데 현미밥 해놓고 이거 씹어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왜 걱정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흰쌀밥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잡곡에는 섬유소가 많아서 이왕 드시는 쌀, 진주 같은 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현미를 좀 같이 드시면 더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내 소화 능력에 맞춰서 내 치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치아가 좀 안 좋으셔서 꼭꼭 씹기가 힘드신 분들은 좀 더 모르게 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콩으로 만든 음식요. 콩은요, 유방암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콩은 아까 단백질 근원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잡곡에도 아니면은 고기, 생선, 다음에 콩으로 만든 두부, 계란, 그죠? 그 다음에 그 해산물, 이게 단백질의 근원이거든요. 이렇듯이 콩은요, 우리 몸에서 특히나
단백질로 이스플라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이 활성 물질인데,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하는 정도의 콩은 섭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콩이 좋다고 하니까 약재로 된 것을 자꾸, 보충제를 자꾸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려고 해요. 그 정도는 해로워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식품에 우리 밥상에 잡곡에 아니면 콩조림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우유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두유를 드신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오히려 또 콩을 나는 콩조림 절대로 싫어, 콩밥 싫어하는 게 애들인데 어른들도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즘 병아리 콩이나 이런 거 해서 샐러드 위에 조금씩 올려서 샐러드화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샐러드 드실 때 이게 고기 같은 것도 구워서 같이 토핑 하듯이 그걸 올려서 드시면은 훨씬 단백질 섭취하시기가 좋습니다. 농축된 거, 약재로 된 거는 따로 드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과일 갈아 먹는 거. 물론 치아가 좋지 못하시는 분은 갈아서라도 채소나 과일을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그러나 씹으실 능력이 있다면 씹어서 그냥 우리가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 가는 동안에는 바이타민 C가 파괴가 돼요. 일부러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될 판에 일부러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갈아서 하다 보면은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그런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렇게 조리 기구가 많이 자꾸 사용되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그릇을 깨끗이 했다 하더라도 공기에 노출되는 공간이 많아지면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드시는데도 되도록이면은 가능한 그냥 씹어서 아니면 좀 잘게 썰어서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침을 삼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입안에 보이는 침은요 절대로 뱉어내지 말고 이 영양소거든요. 이 침을 삼켜야지 소화액이에요. 아밀라제 소화액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마르신 분은 껌이라도 씹으시면서 마스크 꼈는데 괜찮아요, 딱딱 소리만 안 내시면 어디 가시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 침도 소화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침을 삼켜서 말을 많이 해야지 침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혼자 계실 때도 TV 틀어놓고 욕도 하시고 같이 웃으시면서 침, 이거 하나도 영양소 성분의 일종이라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제일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값비싼 것도 내한테 다른 역효과가 오면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기는 100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조리하시는 분들도 특히 주방에 다른 때보다도 안 아플 때보다도 더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야채와 과일 씹을 때 문제가 많은데요, 흐르는 물에 당연히 씻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생글로 먹는 과일이나 야채는요, 식초물 몇 개 해서 한번 좀 담궜다가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살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육회를 드셔도 괜찮고 회를 드셔도 괜찮았지만 오히려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 충분한 열에 익혀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제 같은 것도 같이 먹으면 좋으냐. 네, 우리가 자연식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일의 껍질보다도 사과에 비타민C가 많고 이렇게 해도 우리 풋고추 있죠. 요만한 크게 한 개 먹는 게 사과 20개 먹는 것만큼의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연식품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약으로 하실 때는 오셔갖고 글루타치온 이거 선전해서 샀는데 이거 아까워서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십시오라고 해요. 제 말은 잘 안 먹혀요. 아무리 떠들어도 돼요. 의사 선생님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오케이. 지는 지도 안 샀었겠네. 그렇지. 전신에 내보고 좋은 거라고 사가왔는데 그거 왜 못 먹게 해. 이렇게 나부리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랑방을 운영하듯이 하면서 어떨 때는 어른들을 부지런할 때도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요 라고 하시면 가실 때는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재보다는 우리가 먹는 자연식품에서 그냥 하시면 더 좋겠고요. 꼭히나 이렇게 한번 보충제를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하시려면은 의료진들에게 꼭 한번 문의해서 그래서 드시는 것이 저희들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기농 식품 앞에서 선생님도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막연하게 우리는요, 식품의 건강이 더 좋을 것이다. 유기농 식품이 또한 일반 식품에 비해서 더 좋을 것이다. 영양 성분도 아닙니다. 이게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농약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정부에서도요, 잔료에 남아있는 농약은요 검사하는 기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뭐 식초물에도 담그라고 했듯이 특히 요즘철에 잠시 딱 끓이다 없어지는 과일 중에 딸기 그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도돌들이 한 부분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농약이 아니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식초물에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 식품들도 깨끗이 충분한 물에 씻으면은 유기농 채소 비싼 거 일부러 안 드셔도 됩니다. 술,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온주는 구강암, 인도암, 후도암, 식도암, 암 종류 다 있어요. 아, 이때까지 먹어도 괜찮았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담배 좀 줄이십시오. 아이고, 이때까지 70평생 내가 폐하가 폐도 튼튼해.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니코틴이 혈액을 막아가지고요.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가고요. 다른 질환으로 오는 거는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술, 담배는요. 되도록이면은 제한하시고 금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도 술을 못 끊어서 아까도 뭐 조금씩 하시던데 참 어려운 거 맞아요. 예. 저희도 가족분 중에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이 있어서 고민인데요. 그렇지만 암 환자분이 술을 드실 때는 전이 되는 확률이 큽니다.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을 때 또 술을 드실 때는요 안주가 좋아야 돼요. 한 잔에 술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깡소주 드시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밥 반찬에 반주로 한 잔. 그죠? 뭐 3대 9년 만에 뭐 사돈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래도 좋은 상에 갖은 고기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술만 드시면 특히 당뇨 환자분들요. 새벽 10시에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십니다. 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첨가물. 첨가물은요. 햄, 소시지 같은데 가공품에는 아지산 나트륨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발암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지방을 아까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끓는 물에 좀 튀겨서 드시라 뭐 여러 가지 막 조리 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시고 우리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자, 아까 간식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저희들도 그 C건강식이라고 해서 리플렛을 설명드리고 하는데 식사 양이 부족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뭐 금식해서 뭐 검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충 음료를 드시는데 양을 적어놨거든요. 한 캔에 200칼로리, 밥 3분의 1공기 더하기 야채 한 공기, 생선 한 토막 200칼로리라고 아까도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한 개만 먹으려야 되는 줄 아셨대요. 충분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매번 병원에 오면 또 살이 빠지고 또 살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밥 한 공기, 3분의 2공기의 열량이 이거 한 캔에 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1600칼로리 드시면 이 캔을 8개를 드셔야 됩니다. 몰랐다. 그림에 한 개 돼 있으니까 요거 한 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정신없을 때 교육받으신 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외래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건강에 더 해롭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면 부끄럽지 않나? 절대로요. 저도 잘못 아는 거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배워서 공부해서 또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사기꾼 빠지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정답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일반 물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보충음료 칼로리가 200칼로리나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우유 한 잔이 더 좋고요. 우유도 우리가 밀크세이크 해가지고요. 또 당분하고 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은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식사를 하시거나 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개고기도 식품으로 많이 드시잖아, 그죠? 네, 그런데 위생면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으로까지 아직 안 합니다만 위생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 감염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드셔도 돼요. 오늘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밀가루를 절대로 먹지 마라 해봐. 옆에 남편이신가 봐요. 오셨나요? 내가 먹어도 된다 했잖아. 왜? 사모님이 너무 못 드시니까 마음이 졸으시거든요. 내가 저기 먹어야 되는데 못 드시니까 그 마음 제가 심정을 저도 100% 이해는 못합니다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국수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 전통 국수 어떻게 드시나요? 예? 네, 다시마 해서 육수 좀 해가지고 멸치 육수 좀 해갖고 양념장만 얹으면 끝. 그러면은 좀 단조로워요. 네, 여기서 이제 정답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계란 지단이라도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여름 같으면 콩국수 드시라고 해요. 콩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이라도 콩국수. 그리고 뭐 칼국수 같은 거 드실 때는요. 뭐 해산물이라든가 호박도 넣으시고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으시고 저는 라면도 드시라고 합니다. 저는 대신 좀 번거로워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요. 냄비에 물을 2개 올려야 돼요. 다음에 감 잡으셨죠? 끓여가지고 그 기름은 우리 몸에 해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성이지만 함유로 포화지방산이 있는 그런 식물성 기름이에요. 열대 식물성 기름. 그래서 기름을 뺏는 것을 옆에 냄비에 옮기시고 그냥 스프만 넣지 마시고요. 콩나물도 좀 넣으시고 버섯도 좀 넣으시고 파도 좀 넣으시고 짬뽕같이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요 짜지 않아요. 스프 그 맛에 드시는 분은 한 반 정도만 넣으세요. 그러면은 그 국물을 한 숟가락 정도 더 드셔도 염분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시고 마지막에 계란 한 개 푸시면 이거는 3가지 영양 성분도 다 들어가고요. 5가지 식품군도 다 들어간 거예요. 라면은 공유근이지요. 계란 어육유근이지요. 채소 과일 다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드시면 돼요. 단 내 몸에 이롭도록 조리하는 방법을 잘 오늘 슬기롭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선생님. 그죠? 저도 앉아서 와 대단하다. 조아라 선생님 정말 설명 잘하시네. 야 나는 저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잘 들으셨다면 이거 다 필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준비한 거니까 잠시 또 하겠습니다. 자, 체중 중에 무조건 우리가 치료 중에 싱겁게 먹어야 하나? 오히려 짜게 드시면 위에 위암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싱겁게 하면 식욕이 떨어지면은 못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양념, 적절한 간은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아유 맛없어. 네. 이 백설기도요. 소금간 없으면요 못 먹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맛은 있는 떡은 못 먹어요. 왜? 맛이 없어서.
적절한 간. 그래서 아까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을 줄이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양사협회라든가 보사부에서 캠페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아줌마, 아주머니 아니면은 뭐 사장님 뭐 가시면 이모라고도 많이 외치시는데 맛있게 해주세요 보다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만큼 내 기준에 맞춰서 간을 좀 연하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 사용도요. 오늘 계속 그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구워 먹으면 탄 거 먹는다고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겠대요. 근데 올리브유는요 포화지방산이 전혀 없고 식물성 중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외에는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하나도 안 드셨대요. 체중 자꾸 빠지시죠.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에도 더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용유는 대두유에서 뽑거든요. 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종류에 관계없이 골고루 적절하게 드시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올릴까봐 튀김할 때만 좀 주의하시고 구이나 조림할 때는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설탕은요, 왜? 이게 보면요. 당류가 이게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은 뭐 논문에서 잠시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주 원인은 아니고요. 설탕을 드시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죠? 비만이 원인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대장암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건 괜찮은데 요즘 아이들 탕후루가 뭔지 아까 설명하실 때 이해하셨습니까? 짝대기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뽑아서 설탕물에 가서 급속 냉동시키면 그 딱딱하게 바삭바삭하게 깨먹는 그 맛에 드시는 그 탕후루. 제 딸도 어제 시내 갔다가 그거 한 번만 사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데 그 소원을 제가 못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 없이 간하는데 적당하게 들어가는 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만을 유발할 정도로 그런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커피도 드셔도 되는데요. 너무 그 프리마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커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녹차든 홍차든 커피든 이 카페인이 있는 음료거든요. 같이. 이런 음료는요. 우리가 먹어서 잔뜩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지금 뽑아 하시는 분들요. 이거 커피 즐기시는 분들 꼭 드셔야 되는데,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이게 막 지금 설명 들었는 거 무지개서 생각하고 해서 잔뜩 차려갖고 드시는데 물어서자마자 어이 마누라 커피 한 잔. 그러면 또 바쁘게 막 설거지도 못했는데 또 커피 태워서 대령해야 되고. 우리 아버님도 잘 들으세요. 네. 그게 해롭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 식사하시고 1시간 후에가 제일 좋아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병원도 뭐 똑같습니다. 식사하면은 밤에 커피 한 잔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특히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시더라도 언제 드셔야 된다고요? 네, 사모님들 설거지 다 마치고 둘이 편히 앉아서 햇빛 좋은 데 앉으셔서 한 잔 하시는 거. 근데 참 중요합니다. 네? 철분호수 폐를 만드는 성분을 잔뜩 잘 드셨는데 커피 한 잔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커피가 얼마나 기분 내기 좋아요. 그치요? 기분 내기 좋은 시간을 좀 잘 알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칼라푸드라고 오늘 했기 때문에 잠시 요거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50년 전에 미국에서 5데이라고 해서 5가지 색상인데 요즘은 한 6가지, 7가지도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칼라푸드는요 5가지의 채소하고 과일 공유해서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왜? 너무 지나친 기름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웰빙 식품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웰빙 식품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성인병이라든가 암 같은 치명적인 발병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푸드라는 것은 채식 식단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육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 있는 것은 제가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컬러푸드는 채식식단이고요. 그것도 조금씩 매일 자주 드시는 것을 또 권장해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게 알아본 걸 6가지로 했거든요. 요즘 오렌지색을 노란색하고 또 구분, 내가 7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아까 앞에 선생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깜빡해서 놓치신 분들은 7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지만 6가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란색은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항암 작용하고 소화 기능을 탁월하게 해줍니다.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당근, 현미, 호박, 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냥 노란색이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요. 그리고 검정색 푸드 채소가 뭐 있을까? 콩 있네요. 깨 있네요. 검정살도 있네요. 김미역, 다시마, 오기버섯 많아요. 아까 뭐 보라색이 많이 적었잖아,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찾아 먹는 식품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요. 자, 이때 흑미,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면에 그대로 나와요. 아십니까? 저만 열심히 찾아봤는가? 여러분들 혹시나 흑미를 식당에 가면 흑미 몇 개만 넣어도 밥이 아주 색상도 좋아서 많이 써치는데 흑미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암 효과하고 거꾸로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 채소. 채소 중에 푸른색이 제일 아까 많았잖아요. 그죠? 피로 회복에 으뜸입니다. 비타민C도 많고요. 그래서 시금치, 샐러리, 브로콜리, 녹차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토마토에 많다하는 사과 껍질에 많은 리코펜. 예, 여기는 암을 예방해 줄 뿐만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많아요. 수박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팥, 대추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붉은 채소, 과일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흰색, 화이트 푸드, 그죠? 며칠 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 지나가 버렸지만 화이트 푸드, 그래도 안토크산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도 높여주고 특히 부인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게 또 흰색도 생각해보면 무밖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도라지라든가 콩나물에 콩은 노란색 콩이고 나물은 흰색이에요. 네. 그래서 도라지, 배, 알로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음식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올렛, 보라색. 네, 그것은 우리가 포도도 있고요. 아까 하니까 가지를 제일 먼저 하시던데 가지 안 드시는 분들 많지요. 가지 잘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잘 드시나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가지나물은 푹 쪄갖고 찢어갖고 그냥 참기름, 깨소금 뭐 이렇게만 묻히시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지를 구입하시면 여름철에 그냥 툭툭툭 토막 내셔가지고 그냥 밀가루든 뭐 튀김가루든 살짝 묻혀갖고 살짝 튀기듯이 하면요. 안에 육즙이 지금 뭐 이렇게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고급요리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시면 여러분들 입맛도 돋굴 수가 있고요. 보라색도 그때 이거 김진영 여사가 보라색 가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더라 기억하시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라색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 많이 나오죠. 양배추, 그지요? 그리고 붉은 양파도 많아요. 보라색 양파 이런 것도 같은 가시면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가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암이 아니라도 신장이라든가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칼라푸드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 채소라도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컬러푸드라도 하나부터 10까지 따져보고 드셔야 되는데 신장 질환자들은 칼륨 배설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장이 앓고 콩팥이 안 좋으면은 저염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 나트륨하고요, 칼륨하고의 기량작용,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심장이 하는 일인데 자꾸 싱겁게 먹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칼륨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요. 예, 그러면은 심장에 부담이 와서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나 숙취해서 다른 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또 김진이 나가고 야, 그 사람이 심장 때문에 먹는데 칼륨 해갖고 심장이 나빠진단다. 한 개만 듣고 두 개를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나트륨을 우리가 싱겁게 먹기 위해서 자꾸 줄여들면 상대적으로 칼륨 수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장에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도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는 컬러푸드의 생채소, 생과일의 칼륨 수치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삶아서 데쳐서 많은 양의 감자나 고구마는 잘라서 많은 양의 물에 담궈놨다가 이용하셔야 돼요. 칼륨을 녹아버려야 돼요. 같이 그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수소 환자 역시 그렇고요. 특히 당뇨 환자들도 아까 선생님이 잘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과일은요, 당뇨 환자분들은 당식품에 이거는요, 공유구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단백질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100% 당은 과일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량은 조절하셔야지 당뇨 환자분들 혈당 조절에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일량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요, 앞에서 몇 번 강조했고, 앞에 우리 조 선생님도 몇 번 강조하셨어요. 깨끗이 세척해서. 생글로 드실 때는요, 깨끗이 세척을 해서, 깨끗이 씻어서, 살균 처리해서 드시면요, 생과일, 생채소 드셔도 되는데,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날 것을 드실 때, 특히, 섬유소가 많은, 우리한테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사과 하나 한 개 보면요, 사과 껍질에 대부분의 섬유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깎아서 드시면 손해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드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요즘 과일 중에 귤, 그 껍질 빼고 나면 하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씹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섬유질이에요. 네? 버리지 마시고요. 너무 곱게 딱 다듬어내고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번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 아까 몇 접시 공부 다 했죠? 네, 6가지 색깔로 맞춰 드시면 한국인의 6대암, 5대 생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치료 과정 중에서 좋은 영양 상태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먼저 애정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냥 진이야 사랑한다. 한번 외쳐보세요. 네? 네, 진이야 사랑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꼭 머리에 손 얹어서 누구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즐겁게 살아보자. 꼭 외치세요. 그때 뭘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 조셉 강조하신 무지개를 떠올리시면서. 네?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환자분들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암치유센터는요, 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